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현재 NBA에서 휴스턴 로켓츠가 4승 16패를 기록하면서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16승 66패를 기록하는 그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휴스턴이 최근 3연승을 하면서 4승 16패가 되기 전 1승 16패를 하고 있던 그 시점까지 2011-12 시즌에 샬럿 바케츠가 세운 7승 59패의 NBA 최저 승률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NBA 역대 최저 승률 팀을 살펴보면요. 1991, 92년의 댈라스와 97, 98의 덴버가 11승 71패로 공동 4위에 올라 있고요. 메이저리그에서 만패팀이라 불리는 필라델피아가 이 부분에서도 2위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2015-16의 필라델피아가 10승 72패로 3위에 올라 있고요. 72-73의 필라델피아가 9승 73패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해드린 대로 2011-12의 샬럿 바케츠가 7승 59패로 역대 최저 승률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 시즌 82경기가 아닌 이유는 2011년 7월 1일까지 NBA가 CBA 협약을 새롭게 다시 하지 못함에 따라서 파업에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은 평상시보다 더 짧게 이뤄진 시즌이었습니다. 2위인 72-73년의 필라델피아가 승률이 10.9%고 2011-12의 샬럿 바케츠가 승률이 10.9%인 만큼 많은 이들은 16경기를 더해서 다른 시즌처럼 82경기를 치렀다면 샬럿 바케츠가 여전히 1위일지 아니면은 샬럿 바케츠가 그 16경기 동안 승을 더 챙겨서 아직까지 필라델피아가 1위를 유지하고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휴스턴 로켓츠가 이번 시즌 10%의 승률을 넘기지 못하고 시즌을 마무리한다면 NBA 역사상 최초로 10% 이하의 승률을 기록하는 팀이 되게 됩니다. 2011-12 샬럿 바케츠의 감독은 폴 사일러스였는데요. 여기서 폴 사일러스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64년 NBA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세 번째 픽으로 뽑힌 폴 사일러스는요. 당시에는 9팀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10번 픽의 선수였습니다. 그는 커리어에서 NBA 우승 3회, 그리고 NBA 올스타 2회, 그리고 NBA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2회 뽑히는 등 선수로서의 경력도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1979, 80 시즌을 마지막으로 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바로 다음 시즌인 1980, 81 시즌에 바로 감독으로 돌아오는 그런 흔하지 않는 케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시애틀에서 은퇴한 그는요, 현재 LA 클리퍼스의 전신인 샌디에고 클리퍼스의 감독으로 돌아와서 1980, 81 시즌에 클리퍼스 감독을 맡은 폴 사일러스는요, 3시즌 동안 클리퍼스의 감독을 맡은 다음에 NBA의 코치직을 전전하면서 1999, 2000 시즌까지 감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9, 2000 시즌에 다시 감독으로 NBA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1999, 2000 시즌에 감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도 약간의 드라마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계속하기로 하고, 폴 사일러스는 많은 농구 팬들에게 역대 최저 승률팀의 감독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르브론 제임스의 첫 번째 NBA 감독으로 더 유명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NBA 입성을 하게 되고 클리블랜드가 르브론 제임스를 맡아줄 사람으로 폴 사일러스를 임명하는데요. 그가 르브론 제임스의 데뷔 해에 르브론 제임스에게 백코트를 맡기고, 그리고 팀에서 나오기 전에 몇몇 선수들과 이제 불화를 일으킨 이야기도 유명한데 오늘의 포인트는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폴 사일러스의 이야기에 많은 빌드업을 하려 하는 이유는 폴 사일러스가 현재 휴스턴 로켓츠가 깰지도 모르는 역대 최악의 시즌, 그 성적을 기록한 해의 감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현재 휴스턴 로켓츠 감독인 스테판 사일러스의 아버지가 바로 폴 사일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스테판 사일러스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선수로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대학에서 졸업하고 NBA에 오지 못하고 NBRPA라는 은퇴한 농구 선수들을 후원하면서 도와주는 단체에서 3년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1999년으로 돌아와서요. 1999년 3월 샬럿의 감독이었던 데이브 코엔스는요, 자신의 연봉에 불만을 가지고 팀에 이제 항의를 합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189만 달러의 계약을 했던 데이브 코엔스는요, 자신이 첫 2시즌 동안 50승 이상을 기록하면서 샬럿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킨 공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데이브 코엔스의 연봉은 NBA 감독들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 비교로 해봐도 그 다음 시즌에 레이커스 감독으로 부임한 필 잭슨의 연봉이 5년 3천만 달러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데이브 코엔스의 연봉은 대략 필 잭슨 연봉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필 잭슨이 보통 감독은 아니지만 데이브 코엔스 역시 플레이오프에 2년 연속 진출시킨 감독으로서 필 잭슨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에 100만 달러 이상은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데이브 코엔스가 그렇게 자기 발로 걸어나간 뒤에 샬럿에 남아있는 코치진은 리 로즈, 오소스키, 그리고 폴 사일러스였는데요. 이 3명의 코치진 중에 NBA 경험이 있고 감독 경험도 있는 인물은 폴 사일러스가 유일했습니다. 이 3명 중에 감독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폴 사일러스가 감독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폴 사일러스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샬럿의 구단주였던 조지 씨는요, 2번의 불륜, 납치, 그리고 성추행 이런 여러 가지 소송들에 걸려 있었고 더군다나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데이브 코엔스가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서 업계에도 샬럿에 가야 연봉을 제대로 못 받고 대우를 못 받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감독을 구한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씨는 그냥 폴 사일러스를 연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드디어 2000년 폴 사일러스가 샬럿의 정식 감독으로 임명이 되고 폴 사일러스는 데이브 코엔스의 코치진을 자신의 코치진으로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폴 사일러스는 NBA 경험을 떠나서 대학 리그 혹은 그 밑에 리그의 코치 경험 자체가 아예 없는 자신의 아들 스테판 사일러스를 샬럿의 코치진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27살이었던 스테판 사일러스의 임명은요, 경력도 없는 코치 그리고 젊은 코치라는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 샬럿 코치진 중에 스테판 사일러스 다음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39살이었던 제프 보어라는 걸 다시 생각해보면요, 스테판 사일러스의 임명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0년 샬럿 바케츠의 감독이었던 레리 브라운이 구단주인 마이클 조던과 의견 대립을 이유로 감독직에서 사임하자 폴 사일러스가 다시 샬럿 바케츠의 감독으로 임명이 되고 아들인 스테판 사일러스는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샬럿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마이클 조던이 폴 사일러스에게 팀을 재건하라고 맡겼다기보다는 레리 브라운을 찾았지만 레리 브라운과 이견이 달라서 많이 대립했던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생각과 맞는 감독을 찾을 때까지 잠시 폴 사일러스에게 팀을 맡겨놨던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1, 12의 샬럿은 그렇게 강하게 팀을 보강하지도 못했고 리빌딩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느낌이 강한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런 샬럿은 2011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9번 픽으로 켐바 워커를 지명하고 19번 픽으로 토바이어스 해리스를 지명하는데요. 토바이어스 해리스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 당일 3팀 10명의 선수가 포함된 대규모 트레이드를 통해서 2011년 전체 7순위였던 비스맥 비욘보와 바꾸게 됩니다. 카이리 어빙이 전체 1번으로 뽑혔던 이 2011년 드래프트는요, 카이리 어빙, 켐바 워커 말고도 카와이 레너드, 부세비치, 클레이 탐슨, 버틀러 등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나왔던 쏠쏠한 드래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 샬럿은 대부분 주축 선수들의 나이가 25세 이하인 굉장히 어린 팀이었고요. 경험도 적은 팀이었기 때문에 역대 최저 승률을 기록한 게 온전히 폴 사일러스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100% 폴 사일러스의 잘못은 아니지만 7승 59패라는 역대 최저 승률의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폴 사일러스는 감독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스테판 사일러스는 아버지가 떠난 샬럿에 그대로 남아서 2018년까지 스티브 클리포드 감독 밑에서 코치 생활을 계속하고요. 2018년 스티브 클리포드 감독이 올랜도로 떠나자 댈라스로 와서 코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댈라스에서 코치 생활을 한 뒤에 2020년 드디어 휴스턴에서 자신의 첫 감독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휴스턴에서 맞이한 스테판 사일러스의 첫 감독 시즌은요, 아버지 폴 사일러스의 2011-12 시즌만큼이나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감독이 됐는데 하든과 동료 선수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하든을 트레이드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선수들 관리에 실패를 하면서 역사상 9번째로 긴 20연패를 기록하게 되고요. 결국에 시즌을 17승 55패로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연패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여러분 NBA 역대 연패 1위는 어떤 팀일 것 같습니까? 메이저리그 만패의 팀, 그리고 최저 승률 랭킹에 2번이나 이름을 올린 바로 그 팀,
필라델피아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8연패를 하면서 NBA 최다 연패 부분 1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휴스턴에 있는 제일런 그린, 케빈 포터 주니어, 크리스천 우드와 같은 선수들은 분명히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휴스턴 로켓츠는 자신의 아버지가 맡았던 폴 사일러스의 2011-12 샬럿 밥캐치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 팀인데요. 과연 스테판 사일러스는 이 휴스턴을 이끌고 아버지의 기록을 깨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될지 아니면은 의심 어린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실력으로 성적으로 증명을 하고 새로운 휴스턴의 시대를 시작하게 될지 이번 시즌 휴스턴의 경기를 보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즌이 약 25% 정도 흐른 상황에서 4승 16패를 기록하고 있는 휴스턴인데요. 시즌이 끝난 상황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